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보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업무 보고인데 업무 보고를 왜 하는지 업무 보고의 중요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왜 하는지 이 중요성은 여러분, 업무 보고를 해서 우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내 업무 보고를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사소통 원활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통해서 타 전문직, 간호사라던가 우리 그 영양사라던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과 이렇게 업무도 협조해 줄 수 있고 의사소통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업무 보고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정기 보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보고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기 보고도 있고 수시 보고도 있는데 얘는 뭐 일일 보고 그날 보고하는 일일 보고도 있고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보고하는 무슨 주간 보고도 있고요. 그죠?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보고하는 뭐 월간 보고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일 아니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월간하는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를 정기 보고라고 하고요. 아니면 수시 보고라고 하는 건 얘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그때 수시로 보고하는 걸 갖다가 수시 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를 할 때는 수직적인 이 과정에 따라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자기 그 절차에 따라서 보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보고 방법에는 이 업무 보고의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할게요. 그럼 이 업무 보고를 할 때는 역시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해야겠죠. 내 요양보호사의 그 주관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해야 되고 역시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하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고를 하는 거고 몰았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업무 보고를 할 때 언제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왜 언제 업무 보고를 하는지 이 시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 거냐면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 아까 어떻게 보고한다 그랬냐면 수시로 보고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했을 때는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대상자에 대한 아니면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아니면 잘못 수행했을 때 업무를 다음에 당연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를 해야 되는 거라서 요럴 때 지금 업무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걸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보고의 지금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업무 보고는 말로 보고하는 구두 보고가 있고요. 글로 보고하는 서면 보고가 있고요. 다음에 전산망을 통해서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구두 보고는 말로 보고하는 거고요. 얘는 글로 보고하는 거고요. 다음에 얘는 컴퓨터를 통한 전산망을 통해서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보고 직접 보고하거나 전화로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가벼울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부터 보고를 하는 거냐면 결론부터 보고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보고하고 그 다음에 경과, 상태, 원인 등을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르신이 지금 욕실에서 넘어져서 지금 넘어지셨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넘어지셨고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그 상태, 결과를 갖다가 먼저 보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말로 하니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구두 보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면 보고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급할 때 지금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상황이 급할 때 지금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하는 거냐면 구두 보고를 먼저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보고하는 거냐? 나중에 서면 보고로 보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면 보고는 우리 글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자료를 보존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지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응급 상황이나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구두 보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면 보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컴퓨터를 통한 전산망 보고 같은 경우에는 구두 보고의 장점과 다음에 서면 보고의 장점이 2개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두 보고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서면 보고와 같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서 구두 보고의 장점과 서면 보고의 장점이 합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 보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업무 보고 말고 업무 회의에는 어떤 회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의는 2가지 회의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거든요. 간간히 나오고요. 그래서 이 업무의 회의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나온 무슨 형태가 있냐면 사례회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례회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원래회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원래회의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간담회라고도 해요. 그래서 간간히 이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사례회의라고 하는 건 지금 어르신 대상자와 관련된 그런 회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르신 대상자와 관련된 회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래 회의 간담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상자가 아니라 지금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회의는 2가지가 있는데 대상자라 관련된 사례회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뭐가 있냐면 원래회의, 간담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대상자와 관련된 사례회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그럼 사례회의는 지금 대상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지금 대상자와 관련된 회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전문직들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요양기관에서는 뭐냐면 지금 기관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대상자를 위한 그런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의를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대상자와 관련된 회의잖아요. 그죠? 대상자와 관련된 회의이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금 이 목표를 공유해서 서비스 질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용 조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한 거라서 다 뭐랑 관련된 거냐면 대상자와 관련된 회의는 다 사례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회의의 절차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언제 사례회의를 할 건지 사전에 공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 전문직들이 모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전에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할 건지, 어떤 주제로 할 건지 공지하고요. 그리고 그 사례회의가 이제 실시가 되는 거예요. 실시가 되면 참가자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 사례회에 있는지 목적 밝히고 어느 정도 소요될지 시간 밝히고요. 그 다음에 발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발표자가 발표하는 거죠. 발표하고 발표를 했으면 참가자가 그 발표한 거를 듣고 의견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의의 결과 향후 어떻게 할지 계획 논의하고 난 다음에 회의록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서명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사례회의가 대상자와 관련된 회의라는 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례회의는 대상자와 관련된 회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회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원래회의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간담회라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회의는 간담회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회의거든요.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예요. 그래서 주로 월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월 단위. 그래서 이걸 원래 회의라고도 하고 간담회라고 하는 이런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관련된 회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회의이기 때문에 보세요. 업무와 관련된 정보, 뭐 이런 준수사항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뭐 퇴근 시간 업무하세요, 뭐 출근 시간만 꼭 지키세요, 뭐 이런 것들. 대상자와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양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그죠? 다음에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이렇게 애로사항을 갖다가 들을 수도 있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지금 기록 및 보고에 대해서 그 이론 파트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록과 보고의 목적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기록을 하고 왜 보고를 하는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하면 기록을 하는 거니까 문서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어떤 행위들이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갖다가 기록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건 잘못됐고 어떤 건 잘 됐고 뭐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위한 모니터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서비스 제공이 이렇게 제공된 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미 제공된 걸 안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적인 제공이 가능한 게 아니라 중복적인 제공이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중복적인 제공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 요양보호사가 주간에 했던 걸 또 제공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중복적인 제공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냐면 3번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 요양보호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과 일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지 않고 명확하게 작성하되 육하 원칙에 의해 맞출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하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했나 하는 그런 육하 원칙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냐면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기록을 함으로써 이로운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로운 점. 그러면 이 장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기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대상자의 상태에 알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서 지금 질이 높은 서비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죠. 그래서 질이 높은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한 거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무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뭐 가중한 부담까지는 아닌데 부담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로운 점은 아니죠. 다음에 이 기법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건 이로운 점 아니고요. 다음에 글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 또 이건 이로운 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4번 기록과 보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하는 거냐면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대상자로부터 피드백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대상자 직원들에게 지금 근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에게 원활하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 대상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록을 통해서 내가 이런 업무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 업무의 책임감을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서비스 내용을 문서화할 때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업무 시작 시간 적어야 되고요. 종료 시간 적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자, 어르신의 이름 적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어르신의 이름은 적는데 어르신의 그 가족의 이렇게 가족의 인적사항, 딸이 어디에 살고 그 딸이 몇 살이고 이런 것까지 적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는 건 가능한데 지금 대상자 가족의 인적사항까지는 적는 건 아니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지를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은 일단 책임감 있어야 되고요. 효율성 있어야 되고요. 시간성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돈으로 보는 경제성으로 이걸 기록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서식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기 요양 기간의 그런 기호라던가 기관명이라던가 그 등급이라던가 수급자의 성명이라던가 수급자의 생년월일 그리고 우리 장기 요양 인정서 있잖아요. 그런 인정번호 당연히 기재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특이사항란에는 특이사항이잖아요. 그럼 특이사항란에는 급여 제공 시 확인한 사항이라던가 조치사항 기록할 수 있는 건데 요양보호사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건 지금 대상자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건 아니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문 목욕을 했대요. 지금 방문 목욕을 제공했대요. 그런 기록지에 포함되는 걸로 알맞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기간 기호, 그 다음에 기간명, 다음에 방문 목욕은 차량을 이용한 목욕인지 차량을 미사용한 건지 한 거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량 이용 여부. 다음에 차량을 이용했다면 그 차량 번호해야 되는 거고 방문 목욕은 2명의 그 요양보호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명의 요양보호사의 그 성명이나 그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서화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록으로 문서화하면 활동의 입증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록이라고 하는 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기록해서 상태 변화에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0번 일지 작성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그때 기록해야 되는 거고요. 대상자가 요청하면 보여줘야 돼요. 그죠? 길고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간략하게 기록을 하는 거고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맞죠? 그러니까 맞는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업무 보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얼굴을 보고 대면이나 전화로 하는 건 지금 목소리,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서면 보고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말로 하는 구두 보고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보고서는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구두 보고가 아니라 무슨 보고라고 하는 거냐면 서면 보고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는 보고는 정기 보고고, 그죠? 전자문서 결제 시스템에 의한 건 전상만 보고라고 한다. 맞죠? 그죠? 다음에 상황이 급격한 경우에는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구두 보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면 보고로 가야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지금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사투리 쓰면 안 되고 공식화된 그런 용어로 해야 돼요. 다음에 맞춤법 맞춰야 되는 거고요. 보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보고는 빠르게 해야 되죠. 보고 신속하게 그때 해야 되는 거고 사실과 다른 게 아니라 사실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록과 보고의 중요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록을 하면 그 기록을 보고 감독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록을 통해서 서비스의 계속성이,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교대나 3교대 근무를 했을 때, 지금 낮 근무 동안 이 대상자의 상태가 이러셨구나.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지금 연차 같은 거 해가지고 며칠 쉬고 오셨어요. 며칠 쉬고 오셨을 때 내가 쉬는 기간 동안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지금 대상자가 지금 어르신이 이러한 상태였구나. 내가 지금 연차 받아서 쉬는 동안 이러한 상태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요양보호사가 보고 시 지켜야 될 원칙인데 거리가 먼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관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실하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5번. 사례회의는 대상자랑 관련된 회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업무회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상자와 관련된 사례회의가 있고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우리 원래회의, 간담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례회의라고 하는 건 누구랑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대상자와 관련된 회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랑 지금 옳지 않은 거래요. 그럼 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간담회는 얘는 뭐예요, 여러분? 사례회의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원래 회의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원래회의의 특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응급사고든 응급상황의 대처는 전달해야죠. 전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음에 급여 제공 기록지 사용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지 않는다? 전달해야죠. 그죠?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행한 요양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달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업무 준수 사항을 전달한다. 맞죠? 지금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회의니까요. 그죠? 다음에 원래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이나 애로사항은 어떻게 다음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는 그때 신속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스마트 장기 요양 예배 사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어르신 집에 지금 태그가 부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뒷면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그 인식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는데 1 내지 3cm 이내의 범위로 이렇게 갖다 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급여의 종류를 갖다 방문 요양인지 방문 목욕인지 이런 걸 잘못 선택했다. 그럼 태그 취소하고 난 다음에 재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인지활동 자극인 경우에는 60분 이상이 아니라 60분 미만이 아니라 우리 60분 이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25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인지활동은 60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65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나머지 6분을 일상생활 함께 하기로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 24시간 방문 요양을 한 경우에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의 사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서 지원 항목은 60분 이하 맞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정서 지원 항목은 우리 60분까지 가능한 거죠. 이하니까. 60분까지 가능한 거고요. 다음에 1분 단위 이상으로 전송 가능하고 24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분으로 하게 되면 1440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신체활동 지원 몇 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사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몇 분 했고 정서활동 지원 몇 분 했고 이걸 분배해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죠. 다음에 남은 시간이 이렇게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0이 돼야지만 서비스 전송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 24시간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서비스를 갖다가 종료한 거는 만약에 종료했다. 그럼 내가 12시에 이게 종료를 했어요. 12시에 종료를 했으면 이게 10분 이내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0분 이내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24시간 방문 요양을 한 경우에는
24시간 방문 요약을 한 경우에는 30분 이내로 전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60분이 아니라 30분 이내로 전송을 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했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파트 4로 들어가서 파트 4로 들어가가지고 내용과 문제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